조선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신림동에서 추가 살인을 벌이겠다는 예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상에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그게 이제 장담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캡처 사진까지 올리고 그랬다가 또 글을 내려서 근데 이게 장난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살인 예고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가 얼만큼 좀 각박해지고 이 잔혹해졌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글이 사라지고 난 뒤에 3건이 더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과연 이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게 이제 사이버상으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영심리 비슷한 것으로 포장되는 우리 사회가 그런 끔찍한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표면의 기온이 16.93도가 됐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했어요.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모든 게 짜증이 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신림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운데 자칫하면 오판하고 광기에 휩싸인 모방범죄가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네. 배 프로파일러님 보면요. 왜 잇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올리고 예고를 하고 이런 심리는 대체 뭘까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외로운 늑대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범죄적으로는 범죄의 메아리입니다. 에코라고 하는데 외로운 늑대가 한번 짖으면 저쪽에서 에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향이 툭툭툭 치면서 증폭하는 현상을 이들은 각성된 상태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계속 씀으로써 스스로도 마치 영웅이 든 듯한 느낌을 가지고 저런 그 내용도 쓰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사이버 게릴라전 형태의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형태가 되고요. 이것들을 일종의 놀이같이 즐기면서 이 대중과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심리적 상태, 일종의 집단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혁준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고글로 다수를 불안감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 어떤 엄벌을 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형법에도 이렇게 살인을 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양형 기준 말씀을 드렸지만 사형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경우에는 형을 2가지밖에 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최소 무기징역 이런 것보다 더 극단적인 인명경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만약에 지치지 않고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10명이든 20명이든 죽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인명경시는 있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정부가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상으로 좀 이렇게 예고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살인에 대해서는요 예비 음모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음모를 제기하고 살인을 예비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워낙 사실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난 이건 장난이었다라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객관적으로는 살인 예비죄가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황당하게 느꼈던 댓글은 뭐냐면은 저 조선을 보고 무슨 조선 제일거민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걸 봤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런 댓글을 올릴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피해자가 너무너무 건실한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희생을 당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범행을 뭐 희석화시키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장난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신림동 흉기 난동을 또 바탕으로 해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사건이나 아니면은 독극물 테러 의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안전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구청이나 경찰서에 그런 비슷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고 예. 자기 본인 주변에 안전 공간과 안전하지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출입이라든가 행동 부분에 대한 수칙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고요.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신림역 근처에 도보 순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좀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군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도보 순찰 정도를 강화하는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이런 부분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또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거나 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형은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사형제는 엄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은 누구의 명령으로 되어 있느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태까지 지나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대통령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건데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뭐 사형수도 여러 명 있는데 사형이 집행이 될 수 있고 명령한 이후로 제 기억에 형사소송법 따르면 한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 사형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잔혹한 범죄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사형수를 관리하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공론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예 사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제 생각에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하고 모든 법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없애든지 그냥 어정쩡하게 남겨놓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제 생각엔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